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 7월 4일 월요일이고요. 역시나 11시 구간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 상황입니다. 양 지수가 오늘은 출렁임이 적잖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을 그리고 코스닥은 730선을 장중에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는 2,300선 코스피 간신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조금 더 심해집니다. 724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2주 신저가를 동시에 다시 한번 경신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는 코스피 수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장 초반 하락하자 바로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단숨에 외인과 기관의 매수 1위 종목에 등극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40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그 물량을 기관이 다 받으면서 1,40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에서 특이점, 강원랜드가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2위에 올랐다는 점이고요. 2019년 대비 방문객 수가 90%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매도가 6일째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은 조금 아직까지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별로는 카카오게임즈가 1위고요. HLB, 다음에는 BHI 순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에 따른 종목도 하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원숭이 두창이 오늘의 메인 이슈고요. 그중에서도 휴마시스는 앞으로 실적 가시성도 그리고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올 1분기에 이미 돌파를 했다고 하고요. 최근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제품 생산을 고려할 때 올해는 풀캐파로 공장을 가동할 전망이고요. 그만큼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기관 매수세가 16거래일 동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18,650원, 700원에 거래되면서 18%가량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다시 어닝 시즌이 도래를 합니다. 실적이 뛰어난 종목을 선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1 종목 상담 여전히 준비되어 있고요. 또 특징주,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연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매주 월요일 명승부사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럼 본격적인 상담 그리고 필승 종목 소개받기 전에 오전장 핫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마시스를 위시한 진단키트주들이 바이오 섹터를 주도하면서 스푸트니크 V라든지 음악병실, 진단키트, 백신 쪽까지 전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이점은 오늘 엔터 쪽도 강합니다. SME 4%, JYP 엔터가 3%대, YG 그리고 하이브도 2%대, 엔터 4사가 일제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검색하고 있을까요? 김도원 캐스터가 전해줍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랫폼 대장주 두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네이버가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카카오는 오늘 66,200원까지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들도 지난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현재 5%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도 그렇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원전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밀리고 있는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급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 위메이드 오늘 개장 이후에 낙폭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23일에 출시했던 신작 미르 M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출시 직후에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순위가 높았는데요. 하지만 NC소프트의 리니지 시리즈와 게임 구조가 유사하고 유료 결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상상인 증권에서는 위메이드의 신작 모멘텀과 블록체인 플랫폼의 중장기 성장 여력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보수적 시각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낙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10% 넘게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의 하락세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장 건설 지연과 2분기 실적 부진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 해제 우려까지 악재들이 많이 겹치면서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까지 5거래 연속 밀리면서 35만 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권리락효가 반영이 되면서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스토리의 흐름도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콘텐츠주인데요. A스토리가 제작한 새 드라마 이사간 변호사 우영우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한국 넷플릭스에서 2위, 일본과 대만, 태국, 싱가포르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2분기 실적 기대감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하반기 라인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 나오면서 현재 8%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금융주 KB금융 오늘장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들이 일제히 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KB금융은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자 이익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적립과 또 비이자 이익이 감소하면서 2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를 반영해서 올해 순이익 전망치도 하향 조정됐는데요. 오늘장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 51주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네, 김도원 캐스터가 10가지 종목을 자세히 짚어줬습니다. 오늘도 이 중에 한 종목 명승부사 전문가에게 분석을 부탁을 해볼 텐데 먼저 10종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같은 대형주들도 많이 검색을 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네, 전체적으로 다 눈에 띄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사 모으고 계시는 카카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네, 카카오 좋습니다. 한번 투자자들의 반응 함께 확인해 보시죠. LGM9님, 오늘 또 얼마나 떨어질까 겁난다 유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Y뉴님, 악덕 이미지에 실적은 꽝, 주가는 고평가, 앞으로가 막막하다 하셨고, 자, 대부분 보유자들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 분은 아니 언제 올라 진짜 13만에 물려있는데 너무하네 진짜라고 다소 좀 짜증 섞인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지금 13만 원이면 오늘이 6만 8천 원 가격이니까 거의 반토막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13만 원대 사셨을 때는 막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막 시장을 선도할 것 같았는데 보니까 결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토막이 났어요. 자, 근데 보면은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이 중요한 거는 이제 물적
분할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카카오가 갖고 있던 영향은 그룹의 그 주식에서 보면은 성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자 미국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미국의 구글이라는 기업이 여러 가지 자회사들,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상장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상장시켜서 주가가 희석되기를 원치 않는데 카카오는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여러 가지 기업 분할을 하면서 주가의 성장성이 많이 희석됐다. 그래서 저는 이 카카오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예찬론자였어요. 카카오 주식 사라, 주식 사라. 근데 그때는 이제 많이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두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사지 못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액분 이후에 뭔가 이 카카오가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이 가장 싼 주식이다. 근데 제가 그때 앞으로는 오늘이 가장 비싼 주식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카카오에 대한 투자를 좀 멈추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글쎄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차트를 보면은 월봉을 보면은 한 6만 원 초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있을 수 있어도 지지선들은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도주들이 한번 시장에서 꺾이고 나서 조정이 들어오면요, 또 기간 조정이라는 게 상당히 걸릴 수 있다는 점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물타기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타기보다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지수도 더 이상 빠지는 것은 이거는 뭔가 금융위기 아니면은 이렇게 많이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선반영된 점은 있으니까 좀 더 좀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물타기도 좀 시간을 좀 두고 보자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카카오라는 회사 자체가 좀 전략이 기업이 몸집을 불릴수록 하나씩 사업부를 떨쳐내면서 나아가는 회사였다 보니까 이런 물적 분할로 성장성이 다소 훼손이 됐다는 지적이었고요. 물타기 좀 유의하자는 조언이었습니다. 오늘 명승부사 전문가가 종목 상담을 함께 진행을 해드립니다. 1:1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QR코드인데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 채팅방에는 3가지 정보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수한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3가지가 되겠고요. 이렇게 사연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에 발췌를 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명승부사라고 전문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승부사의 수익률 공개를 할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명승부사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내로 제안했던 5종목 전부 수익이 났습니다. 성광밴드가 23%로 수익이 가장 많이 났고요. 라온시큐어 22%, 현대중공업 18%, 현대미포조선은 11%대, 마지막으로 코콤까지 7%가량의 수익률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출연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으셨는데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이 났습니다. 네, 모든 종목은 아니고 하이트진로 한 종목은 손실이 났어요. 네, 솔직하시네요. 하이트진로는 저는 좋게 봅니다. 하이트진로도. 자,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6월 13일 첫 출연을 해서 첫 번째로 갖고 온 게 이제 저는 조선주를 제시를 드렸어요. 조선주. 저는 기술주 시장에서 이제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질 것 같다 생각하면서 조선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일단 뭐 대충적으로 맞아 들어갔습니다.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네. 저는 위기를 느끼고 주식을 피하고 다 팔자가 아니라 그래도 올라올 섹터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선주를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예상보다 거의 한 달 동안 급락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성광밴드라든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주식들이 상승률이 좀 낮았다. 더 올랐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치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요 종목들이 이제 기관 매도가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은 거의 한 20일, 한 달 가까이 한 보름 이상 전이었죠. 그 당시에는 조선주가 베스트 선택일 수 있는데 어쨌건 베스트 선택 이후 수익이 발생된 것만큼은 일부는 좀 챙겨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2분의 1만 보유하고 가자라는 입장이고요.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오히려 6월 31일이죠. 6월 30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늘 전에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거의 신고가를 갔습니다. 제가 제시한 가격이 한 8만 2천 원 정도, 8만 1천 원 선이었는데 고가 기준 9만 2천 원까지 10,000원 이상 상승이 되었죠. 성강밴드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갔죠. 이날은 6월 30일은 장중 한 8% 오르면서 신고가까지 간 이후에 단기적인 수익이 보통 이제 10에서 15% 정도 발생되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도 조선주들도 시장 압박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반절 정도는 저는 좀 차익하고 들고 가면서 그래도 이 차트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떨어지고 하락한 것들을 더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차트를 보면은 이제 정배열 패턴 또 현대미포도 오늘 빠지고는 있지만 오늘 자리를 좀 지켜야겠죠. 오늘 자리를 못 지킨다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정도의 저점으로 다시 상승을 해주는 패턴이 나타난다면은 저는 중장기 투자가 유효하다 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조선주를 좀 많이 이 시간대 첫 시간대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도 조선주 또한 성강밴드 조선기자재죠. 조선기자재 이쪽을 좀 선택했는데 좋은 수익을 좀 이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좀 좋아질 것들을 제가 많이 이 시간대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또 이 조선주 관련해서 더 문의가 있거나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에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3인방 수익률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시장 여파로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이 세 종목은 약 3에서 5%가량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략은 일부 수익 실현하고 절반만 보유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힌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 네. 맛있다. 맛있다가 맛있어요. 힌트군요. 네. 예. 그럼 음식 관련 음식료 업종일까요? 네, 음식료 업종입니다. 이 비비땡. 비비땡 이렇게 만두. 비비는 거. 네,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인정합니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혼밥 시대 네. 그리고 또 이제 물가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외식을 하려고 그래도 외식하시는 사장님들도 어려운데 그 사장님들의 적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이런 이제 즉석 레토르트 식품 시장, 식품. 레토르트 식품, 그죠? 레트로 식품 아니고. 네. 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위협을 줄 정도가 아니었는데 여기서 나온 밀키트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이 파는 것보다 맛있는 경우가 더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너무 잘 나와. 이거 너무 잘 나와. 그래서 이거는 물건이 좋으면은 구매가 되는 거죠. 사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쪽 관련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과 실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시장을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많이 떨어져서 하락했던 것을 사기보다 최근에 좀 안정적이고 덜 떨어지지 않고 지지하는 쪽을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요. 자, 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본다면요. 이제 즉석 조리식품이죠. 즉석 조리식품 시장 규모가 이제 고물가 시대, 1인 혼밥 시대에서 레토르트 식품이 145% 수출이 145% 늘었대요. 그렇다면은 외국인들도 우리 한식
한류 열풍에 의해서 한식 문화를 좀 접하고 싶겠죠. 근데 이런 레토르트 식품으로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런 음식료 업종들이 예전에는 내수주라고 말씀했는데 내수주가 아니라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수출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겠다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한 이 시장 규모 자체가 300% 이상 자꾸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예전에는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맛있게 차려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대가족들이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쁜 일상 속에 뭐 혼자 사는 분도 많이 계시고 많아야 2인, 3인 가족이 많은데 이런 파우치 레토르트와 밀키트 시장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뭐 보면은 뭐 만두, 뭐 냉동 만두 시장에서도 이 기업이 글로벌 만두 시장 점유율을 좀 보니까 글로벌 만두에서 이제 중국 만두 완차이페리 요 회사가 글로벌 만두 시장 점유율이 1위 업체인데 요 시장 규모가 요곳을 넘어가고 있어요. 만두만 해도 세계적으로 이제 만두를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도 있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권도 요 만두와 함께 한식 문화에 대해 접하고 있다. 그러면 예전에 한류 열풍이 불어서 우리 아이돌 그룹들이 수출주나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온 것처럼 이제 음식료 기업들도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 있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요 종목 저는 음식료 중에 한 종목을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주가 좀 어렵게 될 것이다 막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오뚜기도 있고 대상도 있고 기타도 있는데 이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요 좀 과거 한 1, 2년 전인데 점점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점유율 자체가 굳건하게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굳건하게 이 기업이 선두를 좀 달리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서 어려운 시장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으로 탑픽으로 좀 한번 이따가 이 시간 끝나는 시간에 또 종목명과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승 종목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수출주로 거듭나고 있는 음식료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이다. 특히 만두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힌트였고요. 음식료주 가운데 탑픽이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명승부사 전문가의 종목 상담이 어김없이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은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나타나는 링크를 타고 익명의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채팅방에 상담 신청하실 때 잊지 마셔야 할 것,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그리고 매수한 가격, 비중은 몇 %로 사셨는지 이 세 가지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시면 되고요. 오늘 출연한 전문가 명승부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해당 번호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명승부사 전문가와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병법서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부터 다시 고지해드리면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채팅방에 입장하는 법,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에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명승부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링크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월요일부터 어떤 상담자분들이 대기하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일진 다이아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7,500원, 비중은 10%입니다. 라고 적으셨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일진 다이아가요, 오늘 2.7% 빠지고 있습니다. 18,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배불뚝 제이지님, 지금 한 주당 한 10,000원에서 9,000원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문가님? 네, 일진다이어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안 좋죠. 오늘 보면은 이제 지수 자체가 보통 이 정도에서 조정이 멈춰야 되는데 조정이 멈추지 못하고 추가 전저점을 깨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 자체가 앞으로 이제 경기가 나빠질 것을 선반영했다라는 것은 이제 공감이 가는데 그 이후에 선반영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금융위기라든지 뭔가 더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면서 일진다이아라는 주식만 올라갈 수는 없겠죠. 아무리 요 기업이 좋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요 회사는 이제 자회사들이 많이 있죠.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고 그런데 뭐 이 회사도 보면은 신용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제 공업용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생산 제품으로 산업 분야에 쓰이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죠. 자, 근데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겠다. 파월 의장이 올리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뭡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아지겠죠.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은 수출주, 경기 민감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좀 나빠질 것에 대비해서 경기가 나빠지는 쪽에서도 살아남을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좀 찾아야 되지. 경기 민감주, 특히 이제 수출주들, 뭐 IT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또 전기차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작년부터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비중 축소 의견을 그쪽에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자,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은 이거 뭐 전저점을 이탈하고 있죠. 이게 갑자기 뭐 급등해봐야 올라와봐야 21,000원, 뭐 2만 정도 수준이지. 이 주식이 갑자기 올라가서 다시 뭐 3만 원, 4만 원까지 상승해서 27,000원 본전이 온다. 이 확률적으로 매우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등 시는 비중 축소인데 반등이 별로 이렇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지수 자체가 이제 저점이어야 되는데 월봉을 봐도 뭐 더 빠질 게 이미 많이 빠져서 없어 보이지만 월봉에서도 뭐 추세를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다행히도 이제 8만 원부터 빠져나서 단기로는 그렇게 많이 빠질 것은 좀 있지 않은 게 좀 다행이지만 저는 반등 시 경기 민감주들 비중 축소 의견은 유효하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저희 노란톡에서도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부터 해서 대형주들 뭐 비관 주식 전문가지만 저는 이거 안 된다. 비관론적으로 1년 전부터 얘기를 드렸다. 저희 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이거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IT 부품주나 이런 쪽에서 지금부터 반토막 이상 떨어질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다이아 종목 진단해 봤습니다.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 본전까지 오기 힘들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이 배불뚝 제이지님, 지금 시장이 위태한 만큼 또 경기 민감주는 접근도 주의를 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채팅방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이번 종목은 엑세스바이오 진단키트주죠. 17,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입니다. 명승부사님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닉네임은 레미님이네요. 자, 엑세스바이오가요. 이분은 그래도 상담을 해드리면서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진단키트주 말씀드렸었는데 엑세스바이오 오늘 7%가량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6,150원까지 오르면서 매수가에 점차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분? 더 기다리면 또 수익권에 올 수도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이게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 100%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좀 차트는 잠시 후에 좀 말씀드려보고요. 뭐 재작년 이제 코로나의 진단키트로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죠. 보면 코로나 때 이 주식이 한 6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10,000원 정도까지 뭐 거의 6분의 1 토막. 보통 이제 우량주는 2분의 1 토막이지만 그거보다 더한 주식들은 이제 6분의 1 토막이 났던 종목입니다. 근데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뭐 진단시약 개발한다는 뉴스 나온다. 이거 이제 요 원숭이 두창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좋겠다라고 산 분들이 나중에는 또 이제 물려서 또 난리가 나겠죠. 또 이거 좋다고 샀는데 급등할 때 쫓아갔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물량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원숭이 두창으로 저는 큰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다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엑세스바이오 좀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뭐 빠진 만큼 그동안 빠져서 6만 원에서 빠진 만큼 하락을 해서 이 월봉 주봉을 보면은 이 볼렌저 밴드가 14,000원 정도의 지지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볼렌저 밴드 전 기준선으로 보는데 이런 약세장에서 어떤 이슈로 뭐가 주가가 올라갈 때 요 차트가 보통 오늘 자리 이런 자리가 단기 고점이 될 확률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더 오른다고 보면은 18,800원 정도까지가 거의 한계치다. 18,800원. 그러니까 매수한 금액보다 조금 더 수익 날 확률이 있습니다.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거 너무 수익 나니까 이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실 때 저는 좀 매도하고 다시 보자. 또한 이 회사 자체를 보면은 뭐 실적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요즘에 신용도 상당히 아직 존재하고 있고요. 또 이런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슈가 오래 갈 테마가 아닙니다.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아서 이 시장을 이끌 만한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숭이 두창으로 떼돈을 벌 만큼 강한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선으로 18,600원 정도까지의 확률이 한 60%다. 확률이 50% 정도다. 거기서는 무조건 매도해야 되고 오늘 정도 17,000원 정도가 단기 고점일 확률도 매우 높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맞는 시장 좀 종목에 대한 좀 비중 축소 의견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종목이었고요. 자회사가 진단시약을 개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급락할 때 잘 버티신 것 같은데 일단 명승부사께서는 목표가 최고 18,600원 정도가 한계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 욕심은 조금 버리고 이 아랫단에서 18,600원 선 아랫단에서는 매도 포지션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채팅방으로 종목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 방에 입장하셔서는 매수한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과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는 명승부사라고 간략하게 오늘의 전문가 이름만 적어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상담자 분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님 함께 열어보시죠. 닉네임 맹꽁이 님이고요. 넥센타이어 6,000원에 비중 30%입니다.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자, 넥센타이어 타이어 종목이 또 가끔 상담 신청이 올라오네요. 오늘은 3.5% 하락하고 있고요. 5,210원입니다. 800원가량 한 주당 빠지고 있는데 이분은 그래도 장기로 보신다니까 급하실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빠졌으니까 추가 매수도 좀 나중에 가능할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장기 투자 하지 마라.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 이 장기 투자라는 비겁한 벽이죠. 벽 뒤에 숨어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뭐가 잘못되면 장기 투자하시라, 장기 투자하시라. 유명하신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분도 장기 투자 예찬론자인데 보니까 뭐 부동산 하고 계셨고, 자 저는 장기 투자의 그 그늘에서 숨어서 뭐 앞으로 뭐 좋아진다 이러면서 거기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자 넥센타이어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투자를 해도 좋을까? 앞으로 이제 뭐 장기 투자도 좋겠지만 단기로 더 많이 하락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은 장기로 매수를 했을 때 단기로 더 빠진다면 의미가 없겠죠. 저는 좀 더 지켜보시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넥센 타이어 회사가 우리나라 타이어 회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경쟁사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살아남는 기업이 1등이 될 것이고 어떤 기업은 또 살아남지 못하고 부도가 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타이어 쪽도 이 고무, 원재료 상승이 가파릅니다. 그러면은 이 타이어 업계도 이제 단기 인상을 뭐 해나가고 있는데 영업이익률 하락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넥센 타이어는 특히 이제 후발주자로 뭐 야구도 뭐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기존 이제 1, 2등 기업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좀 처진다면은 이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에는 후발주자들 옆에 좀 작은 회사들도 다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경기가 나빠져서 앞으로 뭐 금융 위기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상황이 오고 경기가 아주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이런 이제 좀 우리나라 이제 전자 업체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삼성전자 있었고 롯데전자, 뭐 현대전자, LG전자 뭐 여러 가지 무슨 전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살아남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 하나와 나머지 전자였습니다. 그것처럼 좀 리스크에 오히려 뜻하지 않은 리스크에 또 봉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전 타이어주 뭐 좋습니다만 절대 장기 투자하겠다고 지금 TV 보시면서 나 그냥 장기 투자해야지 계좌 닫아놔야지 하시는 분들 계좌를 꺼내서 그냥 비중을 줄이시는 게 이득일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센 타이어 종목이었고요. 이 차트도 혹시 봐주시는 건가요? 예, 차트를 뭐 보면 마찬가지로 신저가를 가고 있는데요. 연봉을 보면은 글쎄요, 뭔가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성장을 쫙 해서 뭔가 성장기에 과거에 있었죠. 근데 2011년 이후에는 누가 봐도 이제 기업 자체가 하락기에 놓여 있던 하락기에 언제 업황이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도 보면은 차트를 뭐 단기적으로 이 회사 뭐 기술적 분석으로 어떻게 됐다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이제 넥센타이어라는 기업이 여러 가지 대기업들 또 뭐 미쉐린이라든지 또한 이제 일본의 뭐 요코하마라든지 여러 가지 타이어 기업들이 있잖아요. 한국에는 한국이나 금호 타이어를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먼저 관점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장기 투자를 하시라. 살아남을 수 있는 거, 그 관점을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센 타이어 장기로 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씀이고요.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전문가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채팅방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난다 김님, BGF 종목 말씀하셨네요. 6,823원, 네, 물타기 추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비중이 15%입니다. 참 오래 들고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오르는 듯 싶더니 또 줄줄 흐릅니다. 탈출 기회가 있을까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자, BGF도 현재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2% 빠지고 있고요. 4,060원에 거래되는 상황. 일단 편의점으로 좀 유명하죠. BGF 리테일 쪽으로.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탈출을 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네, 탈출에 대해서 선택은 뭐 지금 당장 탈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내일 탈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래 들고 있었댔잖아요. 네. 수익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수익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뭐 단기로 뭐 많이 빠졌다, 하락했다기보다 보면은 이제 왜 이 주식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팔고 기업들도 많이 팔고 주가가 하락하고 이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반등 시마다 이 종목도 비중을 좀 줄이시라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특별히 이 회사 BGF가 뭐 나쁘다기보다 이제 뭐 편의점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포화 상태입니다. 뭐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이제 동네마다 하나씩 편의점들이 들어서고 있고, 뭐 이마트도 하고 있고, 뭐 세븐일레븐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BGF 리테일, BGF 기업도 이제 그런 쪽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더 성장하기 어렵다. 좀 주가는요 성장하기 어려우면은 주식이 못 오릅니다. 테슬라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르는데 앞으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성장하기가 앞으로 어려울 것 같아. 주가는 떨어지는 법입니다. 자, BGF 차트를 보면은 월봉 차트인데 월봉 차트에도 강한 저항이 있고요. 주봉 차트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지만 뭔가 저는 지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시기에 지금 우리 증시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악재가 뭔가 놓여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이제 BGF 같은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빚을 많이 지게 돼서 그게 좀 금융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의점 쪽이 제일 힘들어지겠죠. 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증시라든지 앞으로 경기 쪽에 상당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선두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선두에 있는 기업.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네, BGF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일단 이분도 오래 들고 계셨는데 자의적인 장기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탈출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명승부사 전문가께서도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유효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상위 1% 투자 병법, 투자 전문가의 병법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이동을 해보죠. 오늘의 종목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졸린 무지님이고요. 안녕하세요. KH 바텍 25% 비중 22,800원 추가 매수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다리면 나올 수 있는 건지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KH 바텍이 나왔네요. 스마트폰 그 중에서도 폴더블폰 힌지 쪽이죠. 코스닥 종목이고요. 오늘 2% 빠집니다. 17,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일단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하락장에서 아니면 그냥 빠져나와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일단 보세요? 경쟁 업체도 많이 생기고 있고 폴더블폰 힌지 기술을 바탕으로 매출 증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시장도 이제 포화가 많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 신형 나오면 줄 서서 바꿨잖아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돈을 벌었던 시기가 기업들이 언제입니까? 갤럭시 1, 2, 3에서 한 6, 7 뭐 그 정도까지지 6나 그 이후부터는 뭐 아이폰도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이폰도 그리고 그 교체 주기가 이제 그렇게 빨리 오지 않고 있고 역시 이제 경기 민감주죠. 저는 이제 KH 바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을 보면은 이 스마트폰에 대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제품들을 재고가 쌓이면은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납품처에서 일감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 회사의 안 좋을 거를 보고 여러 가지 헤지 펀드들을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에 엄청난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세력들 지금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비중 줄이세요. 이렇게 투자했던 분들이 아주 더 힘들어져서 포기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저는 비중 축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H 바텍이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신 명승부사 전문가님이었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아쉽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명승부사 전문가 통해서 시장 분석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채팅방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오늘 이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승부주에 대한 전략과 자세한 방송 때 못다한 분석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앞서서 식품주, 음식료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뚜기도 나오고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종목명은 CJ 제일제당입니다. 네. CJ 제일제당. 본격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섹터 외에 또 이제 제품 레토르트, 파우치 시장도 좀 커지고 있으면서 예전에는 이제 경기 방어주라 그랬죠. 경기 방어주. 근데 수출주가 되고는 있지만 전통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기술주들이 많이 앞으로 하락하고 나서 그런 쪽을 메워줄 수 있는 쪽이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라든지 CJ 제일제당 같은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경기 민감주들 더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은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방어를 하자라는 의견으로 요 CJ 제일제당을 가져왔는데요. 실제적으로도 이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보면은 JYP라든지 여러 가지 SM이라든지 기업들이 한류 열풍 속에서 성장을 했죠. 보면은 이 CJ 제일제당도 한식 열풍이 열풍까지 불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해외 시장에서 음식료 쪽 그리고 즉석식품 쪽에서 또 한국에서도 그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CJ 제일제당 오늘 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원고를 썼는데 오늘 좀 올라갔어요. 오히려 1.53% 6,000원 정도가 올라 버렸습니다. 저는 좀 요 조정 자리에서 좀 버티고 있을 줄 알았는데 차트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지금 시장에도 크게 빠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같이 좀 하락을 했지만 회복이 빨리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번 조정장의 하락 주도주가 아니다. 하락을 주도하는 주식들은 어떤 주식이냐면 신저가를 가고 쏟아져 내려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플러스가 나고 있다라는 점은 뭔가 이 회사는 방어를 잘 하고 있다라는 뜻을 또 내포하기도 하고요. 매수가는 제가 38,000원, 38만 3,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로 잡았는데 이 플러스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39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한 4,000원 선에서 좀 더 넣어보겠다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35만 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저는 이제 무조건 기회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회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가 기회지 많은 투자자들이 기회다 할 때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꼭 지키도록 하시고요. 목표가는 그냥 짧게 좀 보고 싶지만 그냥 50만 원으로 그냥 올려놓고 흐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35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50만 원 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